여러분 안녕하세요. 3N입니다. 자, 오늘 안방에서 이렇게 좀 진행해 볼게요. 댓글에 키우던 앵무새 어디 있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, 자,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드리려고 해요. 결론을 좀 얘기하자면 이번에 2마리 중에 이거 말고 1마리 더 있었거든요. 큰 놈이 세상을 떠났습니다. 자,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들이 있는데요.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저는 어릴 때부터 동물을 굉장히 좋아했어요. 강아지, 거북이, 소라게, 달팽이, 고양이 다 좋아했어요. 네, 그런 것들 키우는 것도 좋아했고. 자, 그러다가 이제 초기 성인기 돼서 이 앵무새라는 동물을 키우기 시작했는데요. 그치? 이 앵무새라는 동물이, 새라는 동물이 참 매력적이더라고요. 그리고 이 지능도 약간 이제 강아지 수준으로 꽤 높고, 정서적이고, 애교도 많고, 네. 그게 바로 앵무새죠. 그래서 이제 키우게 된 게, 이것보다 사이즈가 한 2배 정도 큰, 요만하겠죠? 퀘이커라는 앵무새를 키웠어요. 초록색. 제 영상 오래전부터 봐주신 분들은 영상에 몇 번 등장해서 아실 거예요. 그 퀘이커 큰 놈은 한 15년을 키웠습니다. 걔 수명이 30년 정도 되거든요. 네, 15년 정도를 키웠고, 그 친구는 말도 잘했어요. 말을 제가 이쁜 것만 가르치려고 노력했거든요. 이런 것들, 아꾸 이뻐, what you doing, 사랑해, 이런 것들, 네, 그런 것도 잘 따라했습니다. 그리고 저랑 유대도 잘 형성돼서 신뢰도도 높은 편이라 앵무새 이렇게 손 뒤로 이렇게 거꾸로 올려놓을 수도 있었어요. 이게 새들은 이렇게 하면 발작을 하거든요. 그 친구는 저를 믿으니까 이렇게 뒤집어 놔도 가만히 있던, 네, 그런 친구죠. 자, 그 친구가 어떻게 저기 하늘나라로 가게 됐냐? 자, 사건의 발달은 그 친구가 이제 기관지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. 숨 쉴 때 힘들어하고 콜록콜록거리고, 네, 상태가 호전이 되지 않아서. 그리고 이제 작은 동물들은 진짜 미세한 질병으로도 사망할 수가 있거든요. 나중에 제가 후회를 할 것 같아서 병원을 데리고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. 자, 그때 당시 영상을 좀 보여드릴게요. 제 표정 엄청 심각하죠? 애가 인상을 막 쓰고 있네. 네. 그러면서 제가 얘 품에 안고 가면서 마음속으로는 내가 미안하다, 너가 귀찮다고 생각을 했었고, 너가 없었으면 어떨까, 내가 좀 더 편안할까,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너무 미안하다, 이러면서 가고 있었죠. 조금만 더 오래 곁에 있어 줄래? 내가 미안해, 더 잘해줄게, 이런 마음으로 말이죠. 병원을 기다리는 동안 내내 그런 마음으로 그 앵무새를 이렇게 품에 얹어놓고 보고 있었어요. 그러다가 이제 의사를 만나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검사만 한 5개 하래. 비용이 얼마냐니까 50 정도 된대. 나는 사실 항생제 정도의 처방만 받으러 간 거거든요. 약이랑. 그래서 제가 최소한으로 하자 하니까, 그럼 이제 최소한으로서 3개만 하래서 35만 원이래. 그래, 오케이. 그리고 일단 오늘 당장은 내가 주사 맞으면 죽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주사는 싫다. 그럼 엑스레이라도 찍어보지. 그것도 솔직히 좀 불안했거든요. 엑스레이도. 작은 동물들 엑스레이드 찍다가 많이 갑니다. 그거 쇼크라가지고. 새들은 겁이 많아서 자기 날개 이렇게 펼치는 것만 해도 바들바들 떨어요. 그것까지 그래 오케이 했어요. 앵무새가 이제 그 꼬미거든요. 이름이 꼬미가 엑스레이를 딱 찍고 나와서 내 손에 딱 넘겨지는 순간 애가 나를 보더만 소리를 꽥 지르는 거예요. 그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아. 새들도 표정이 있어요. 소리를 꽥 질러. 그러더만 내가 갑자기 숨이 멎었어. 제 손 위에서. 내 손 위에서. 저는 그게 어떻게 느껴지냐면, 얘가 너무 힘들었던 거야, 엑스레이 찍는 동안. 그러다가 나를 보자마자 얘가 안도하면서
참았던 거지. 죽음을 미뤘던 거야. 그 보자마자 얘가 죽었어. 나를 보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. 저 그게 원망하는 듯이 보였어. 왜 나를 그 사람 손에 맡겼냐. 그러면서 이렇게 숨이 멈춘 애를 한참 보고 있는데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.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화장터 소개해 줄 수 있다. 내가 아는 화장터들이 몇 군데 있다. 또 돈 받아 쳐먹으려고 하는 거야. 꼴 보기도 싫었어요. 꼴 보기도 싫었어. 아니요, 됐어요. 이러면서 제가 처리할게요. 이러면서 들고 나왔지. 운전하는 집에 가는 내내 울고, 여기저기 전화해가지고, 아, 너무 힘들다. 앵무새 죽었다. 곰이 죽었다. 이러면서 가고. 그래서 집에 와갖고, 그 병원 후기를 쫙 살펴보니까 저랑 똑같은 케이스들이 있더라고. 아, 내가 제대로 안 알아보고 갔구나. 내가 그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간 게 내가 좋아서 데리고 간 거구나. 내 마음 편하려고. 잘못됐을 때 내가 후회하지 않으려고. 사실은 그게 정말 그 친구를 위한 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.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 아이 위해서 각종 고급 사료, 영양제 뭐 이런 것도 막 사놨거든요. 다 부질 없어졌지. 그러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한 달 내내 생각나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참 안타까운 일이죠. 그 병원의 태도도 참 안타까운 일이고요. 이런 케이스가 좀 굉장히 많더라고요. 앵무새 진료 관련해서 좀 찾아보니까 어떤 병원은 앵무새 발톱 깎는데 70만 원인가 달라 했대요. 이유가 뭔 줄 알아요? 조심 마취하고 앵무새 발톱을 깎는데 어느 미친 인간이 지 자식 손발톱 깎는데 조심 마취를 하고 발톱을 깎냐? 아, 나 진짜 얼탱이 없어가지고. 지금 사람들이 아무리 자본주의라고 하지만 돈에 미쳐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. 자, 그 결과 이게 비단 이 병원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 전반적으로 그래. 모든 곳에. 최근에 또 어떤 아는 분도 만나러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병원비만 1,500 썼다고 하더라고. 고양이 병원비만. 그러니까 결국 하늘 날아갔대. 사람들이 생명 위에 돈을 놓게 되면 많은 것을 잃어요. 그 결과가 뭐냐면 결국 경제 쇼크로 올 거예요. 경제 쇼크로. 왜냐면 잃어봐야지 진짜 소중한 걸 깨닫게 되니까. 저는 그 흐름에 한국이 있다 생각해요.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고. 네? 이게 제가 첫 번째 느낀 거였어요. 그리고 제가 또 느낀 점은 그 생각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느꼈습니다. 지금 있는 이 작은 앵무새 이전에 또 다른 작은 앵무새가 있었어요. 네. 그러니까 그 처음에 말했던 꼬미 말고 이 이전에 또 작은 앵무새 하나 있었어요. 왜냐면 그 앵무새가 제가 왜 있었냐면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새를 많이 못 돌보잖아요. 그 큰 놈 있잖아요. 원래 15년 키웠던 애. 그 친구가 혼자 외롭고 쓸쓸할까봐 앵무새는 사교적인 동물이니까 작은 앵무새가 한 마리 있었는데 문제는 그 녀석이 저를 너무 좋아하는 게 문제였습니다. 한시도 제 옆에서 떨어지려고 하지를 않아. 떼어놓으면 다시 날라서 옆에 붙고. 그게 너무 귀찮은 거지.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아, 이 녀석 귀찮아 죽겠네. 아, 이 녀석 없으면 내가 좀 편했을까? 아, 괜히 부정받았나?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생각을 하고 일주일 뒤에 그 친구가 돌연사예요. 마치 이 생각에 보답을 한다는 듯이 일주일 뒤에 돌연사를 합니다. 그리고 온 친구가 이 녀석이에요. 네. 그리고 그 큰 놈 있죠? 큰 놈 병원에서 간 친구.
그 아이도 제가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. 크기가 크니까, 똥도 많이 쌌나. 똥도 너무 크다. 이 녀석 울음소리도 이렇게 크고, 집이 고요할 날이 없네. 내가 만약에 애초에 이 친구 분양 안 받았으면 우리 집이 더 조용하지 않았을까.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또 그리고 한 달이 채 가지 않아서 그 친구가 그렇게 병원에서 갔던 거죠. 그 앵무새 녀석들이 내 마음을 느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. 하지만 내 생각이라는 것이 때로는 지나치게 현실로 빨리 다가온다는 것을 느꼈어요.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했죠. 네 생각으로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. 그게 떠올랐어요. 물론 제가 했던 생각들이 죄는 아니지만 내가 책임지기로 했던 내 소중한 생명들이 없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 건 사실이잖아요. 내가 데리고 온 시점부터 이 친구들은 내가 끝까지 소중하게 해줘야 할 친구들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. 너무나 미안해요. 정말 많은 시간과 추억이 담겨있던 친구인데 미안하네요. 때로는 우리가 미운 마음, 누군가 증오하는 마음 쉽게 품게 됩니다. 사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내 그런 마음이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세상에 드러내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. 저는 그 큰 놈이 꼬미가 죽고 난 지 지금 한 4개월 됐나? 그런데도 지금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. 집에 흔적들이 있거든요. 그때마다 기도를 합니다. 네, 그곳에선 더 행복하기를, 다음 생에는 더 행복한 곳에서 태어나기를, 마음껏 날아다니기를, 고마웠고 미안하다고 말이죠. 근데 아마 그 녀석이라면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. 같이 있어서 좋았다고. 귀찮게 좀 하지 말라고. 걔도 귀찮은 많이 타는 성격이거든. 꽤 똑똑한 녀석이니까. 우리 주변에 항상 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. 지금도 수많은 장례식장들이 돌아가고 있고요.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, 그리고 그 어떤 말로도 이 아픔들을 쉽게 지나칠 수 없다는 것, 살아있다는 것은 반대로 죽음도 함께 부여받은 것이라는 것.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.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경험, 그리고 병원에서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느꼈던 경험, 그리고 내가 이런 나쁜 생각을 했는데 그게 불승 세상에 나타나서 깜짝 놀랐던 경험. 네, 그런 것들 있으면 또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